안녕하세요, 온가차 꽉 기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도요타의 스포츠카 GR 스프라입니다. 이번 리뷰는 좀 특별한 장소에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바로 인제스피디움 서킷입니다. 지난 도요타 GR86 행사 때 바로 여기 인제에서 GR의 진가를 한번 맛보기로 봤었는데 86에 이어 스프라 역시 서킷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 포지션부터 잠깐 말하면 GR 스프라는 스포츠카답게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된 세미 버킷 시트를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일반 시트보다는 몸을 지지하는 능력은 좋은 편이었는데요, 다만 시트가 낮은 편은 아니고 헤드레스트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헬멧을 착용하면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여야 하는 점이 불편함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때는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GR 스프라는 BMW와 협업하여 2002년 단종 후 무려 17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 형제 모델이 BMW G4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실내만 보더라도 마치 BMW를 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내 레이아웃은 물론이고 인터페이스도 동일한 편이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 역시 BMW의 것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의 로고가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8.9인치 계기판 디자인은 중앙부에 엔진 회전수를 강조하여 스포티한 주행에 최적화된 정보를 중요시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GR 스프라는 3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ZF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382마력에 최대 토크 51kgm를 뿜어내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덕분에 서킷의 어느 구간에서도 부족함 없는 가속력과 힘을 보여주는데요, 30도가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인제스피디움의 메인 스트리트를 시속 210km 후반대까지 가볍게 찍는 가속력을 보여줬고, 언덕 구간에서도 힘든 기색 없이 넘치는 힘으로 등반합니다. ZF 8단 자동 변속기도 서킷에서 전혀 아쉬움 없는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시프트 업은 물론이고 시프트 다운도 코너마다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변속해주기 때문에 굳이 수동 모드로 탈 필요 없이 오토 모드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주행 성능을 버텨줄 제동 성능도 중요하겠죠? 브레이크 시스템은 앞쪽에는 스프라가 새겨진 4P의 레드 캘리퍼가 장착됐는데, 일단 양산형 스포츠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동 성능은 준수한 것은 분명하지만 서킷에서 다루기에는 제동력과 내구성 모두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동력은 서킷에서 스프라의 강력한 성능을 버티기에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편이었고, 브레이크를 지속해서 사용했을 때 쉽게 지치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코너를 거듭 공략할수록 브레이크의 담력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서킷에서 브레이크의 열 관리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GR 스프라로 어택을 위한 서킷 라이프를 즐길 분이라면 서킷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레이스 전용 브레이크 패드로 교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모드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GR86처럼 레이스 모드를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멀 모드에서는 일상 주행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반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휠 모두 상당히 단단해지는데, 다만 VDC의 개입이 온전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실제로 스포츠 모드로 VDC를 켠 채로 달리면 약한 언더스티어의 경향이 움직임이 나오고 오버스티어가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VDC가 개입하여 서킷에서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교적 VDC 개입이 늦게 들어오는 GR86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DC의 개입을 좀 더 낮춘 레이스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와 같은 서킷 전용 모드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서킷 주행을 위해 VDC를 끄고 달리기 시작하면 GR 스프라 본연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을 길게 세로로 배치해 엔진룸을 넓고 길게 설계하고 캐빈룸을 뒤쪽으로 배치한 롱노즐 쇼테크 형태로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를 신경 써서 미드 코너까지는 안정적으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제법 높은 출력과 토크로 인해 코너 탈출 시 발생하는 오버스티어 현상은 전형적인 고출력 후륜구동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드리프트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립 주행을 위한 세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버스티어를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VDC를 끄고 주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GR 스프라의 핸들링은 서킷 주행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기어비가 시합차 못지않게 상당히 촘촘한 편이라 날카롭고 민첩한 핸들링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헤어핀과 같은 급격한 코너 구간에서도 스티어링을 많이 쓸 필요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타각으로 모든 코너를 쉽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의 서스펜션 감쇄력은 매우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코너를 지날 때 롤이나 피칭 등을 쉽게 제어해 비교적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슈퍼스포츠 타이어를 장착했고 앞쪽은 255 35 19인치, 뒤는 275 35 19인치로 차체 대비 충분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고성능 퍼포먼스 썸머 타이어답게 열을 올린 후에는 좋은 그립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그립이 탁월한 편이라 빠르고 안정적인 코너 탈출에 보탬이 되지만 횡그립은 종그립에 비해 생각보다 좋지 못해 코너를 돌 때 섬세한 컨트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서킷에서는 더 최적화된 고성능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R 수프라의 완전 순정 상태에서의 랩타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쉽게도 테스트 주행 중에 해당 차량의 타이어 문제로 제대로 된 어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차량의 적응을 위한 주행 중에는 1분 55초대의 랩타임이 측정됐고 만약 제대로 된 어택 시에는 53초대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GR 수프라를 닌제 서킷에서 한번 타봤는데요. 이 GR 배지를 단 만큼 강력한 주행 성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다만 이 차량으로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먼저 오버스티어에 대한 제어 능력을 확실하게 좀 갖출 필요가 좀 있었고요. 오버스티어 제어 능력이 만약 안 되시는 분이라면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그냥 켜고 주행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또 스포츠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튠이 좀 필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킷 주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에 대한 정밀한 점검은 꼭 하시고 서킷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펀드라이브 되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